안녕하세요. 영문법을 가장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Y대생의 끌림영어 채널 에릭쌤입니다. 연초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한동안 영상 업로드를 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동사 파트 중에서도 일용식 동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해 볼 텐데요. 앞선 강의에서 여러 차례 언급드렸던 대로 일용식 문장은 주어와 동사라는 성분으로 구성된 문장을 뜻합니다. 주어에는 명사라는 품사를 지닌 단어, 구, 절이 들어갈 수 있고 동사에는 동사라는 품사를 지닌 단어, 구가 들어갈 수 있겠죠. 사실 한국에서 한 번이라도 영어를 학습해 보셨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일용식 문장이 주어 플러스 동사로 구성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어 플러스 동사로 구성된다는 사실만 알아선 일용식 문장 구조를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용식 문장에 주어와 동사가 필히 존재해야 한다는 이야기지 주어와 동사만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로 나는 노래한다 라고만 말하면 뭔가 밋밋한 것처럼 영어 역시 I sing 이라고만 말하면 어법상의 문제는 없지만 뭔가 허전할 것입니다. 그 밋밋함을 없애주기 위해 I sing very hard, I sing at home 매우 열심히라는 수식어와 집에서와 같은 수식어를 포함시켜 일용식 문장을 완성시키는 게 답안사입니다. 따라서 일용식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주어와 동사 앞뒤에 자유롭게 쓰일 수 있는 수식어를 구분해낼 수 있는 감각을 길러야 합니다. 그 감각을 기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용식으로 쓰이는 문장들을 자주 읽어보고 써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화면에 일용식 동사로 자주 쓰이는 동사들을 적어 놓았는데요. 주어진 동사들을 이용해 일용식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댓글에 문장을 직접 남겨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 채널 검색에 끌림영어를 검색하여 친구 추가 후 메시지 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예문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일용식 문장에 대한 감각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 9개의 문장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각각의 문장의 주어, 동사, 수식어를 직접 구분해 보시고 수업을 이어 들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다 풀어보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대표적인 문장만 몇 개 뽑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swims well. 주어는 he, 동사는 swims, well은 부사, 즉 수식어로 쓰였죠. He dances to the music. he가 주어, dances가 동사, to the music이 부사구로 쓰였네요. He arrived at a restaurant on time. 문장이 조금 더 길어졌는데 어렵지 않죠? 주어는 he, 동사는 arrived, 수식어는 at a restaurant on time이 되겠죠. 자, 다음 문장 보실까요? My new English teacher from Canada will arrive soon. 자, 이건 주어가 무엇일까요? My new English teacher, 이 주어가 되는데 주어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구인 from Canada는 엄밀히 말하면 수식어지만 from Canada까지 주어로 본다고 해서 대세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동사는 will arrive, 마지막 soon은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네요. Some animals like owls and bats sleep during the day. 다른 문장들에 비해 주어 동사 찾기가 조금 까다로우셨을 수도 있는데 다들 똑똑하시니 잘 찾으셨겠죠? 주어는 some animals가 되겠고 like owls and bats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구성된 형용사구로 보시면 되는데 앞선 문장과 마찬가지로 이것까지 주어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like를 동사로 보시면 큰일 나겠죠. 여기서 like는 뭐뭐처럼이라는 뜻을 지닌 전치사로 쓰였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문장의 동사는 무엇일까요? 네, sleep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during the day는 부사구겠죠. 위 예문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점은 일용식 문장이 결코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수식어가
주어와 동사 사이사이에 삽입되어 문장을 길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일형식 문장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오셨나요? 기본기는 어느 정도 닦은 듯하니 핵심 포인트 4가지를 통해 일형식 문장을 완벽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포인트 1을 보시면 일형식 동사는 자동사이므로 목적어가 없지만 전치사와 함께라면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이 문장 이해되시나요? 자동사가 무엇인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동사를 구분짓는 방법 중 하나로 자동사와 타동사 구분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자동사는 1, 2형식에 쓰이며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 타동사는 3, 4, 5형식에 쓰이며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일형식 동사는 자동사이므로 목적어를 취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어와 동사만 띡 하고 문장에 나오게 되면 문장이 너무 단조롭겠죠.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일형식 동사마다 각각의 전치사와 짝을 이루면서 함께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와 더불어 화면에 담긴 일형식 동사 단어와 자주 쓰이는 전치사를 눈에 많이 익혀두시면 독해나 듣기에 도움이 되니 단어 암기하듯 자주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하단의 예문을 보시면 get이 도착하다라는 뜻인 일형식 동사로 문장에 쓰였는데 일형식 동사는 자동사이므로 바로 목적어를 취할 수 없죠. 그래서 we will get 부산 이라고 하면 틀린 문장이 되며 반드시 get 다음에 to를 써줘야 옳은 문장이 됩니다. 아래의 문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졸업하다라는 뜻의 graduate은 역시 자동사이므로 from을 쓰고 목적어가 나와야 옳은 문장이 되겠죠. 감이 좀 오시죠? 다음 핵심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동사는 하나의 형식으로만 쓰이지 않는다. 즉, 하나의 동사가 하나의 형식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둘 이상의 복수 문장 형식에 사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어진 예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do라는 동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네, 맞습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이라는 문장을 자주 접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아는 일반 동사 do의 대표적인 뜻은 뭐뭇을 하다입니다. do가 뭐뭇을 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하는 대상인 목적어를 취해야 하므로 삼형식에 쓰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that will do 문장에서처럼 충분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 목적어 없이 자동사로 쓰이게 됩니다. get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도착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자동사이므로 뭐뭐에 도착하다라는 의미를 살려주기 위해 get 다음에 to를 동반하면서 도착하는 장소를 써주는 반면 뭐뭇을 이해하다, 뭐뭇을 얻다라는 뜻으로 get이 문장에 쓰일 때에는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 대상물, 즉 목적어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worry라는 동사 역시 걱정하다라는 뜻인 자동사로 쓰일 때에는 about을 써줘서 걱정하는 대상을 표기해주고 worry 다음에 바로 목적어가 나올 경우 걱정하다가 아닌 걱정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2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서 제가 눈에 자주 익히라고 했던 일형식 동사들을 무조건 일형식으로만 쓰이는 동사로 암기하기보다는 해당 동사가 자동사로도 쓰이지만 뜻이 약간 다른 타동사로도 쓰일 수도 있겠구나. 즉 무조건 자동사로만 쓰이는 건 아니구나 라는 식의 사고를 통해 사고력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 초반에 영어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달달달 외우기보단 해당 동사가 어떤 뜻을 지니고 일형식 문장의 형태를 취하는지 눈에 자주 익혀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문법을 위한 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영어 학습을 위한 문법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핵심 포인트 3을 보겠습니다.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구,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구, 즉 수식어에 유의하라 라고 적혀 있는데요.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형용사구, 부사구 구분을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품사와 성분을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형용사, 단어든 구든 절이든 형용사 기능을 하므로 그 기능이 무엇인지만 알면 되는데요. 기능이 뭐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죠? 네, 맞습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부사도 마찬가지겠죠. 부사 단어, 구, 절 모두 부사 기능을 하는데 부사 기능은 명사 아닌 모든 것을 수식한다. 기억하시죠? 예문을 통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문장에서 형용사구, 부사구를 발라내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일형식 문장의 필수 성분인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라는 성분에는 명사라는 품사만 들어가고 동사라는 품사에는 동사만 들어간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다면 주어와 동사를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주어진 문장의 예문을 하나씩 보기 전에 일시정지 시키시고 밑줄 친 부분이 형용사구인지 부사구인지 한번 풀어보시고 다시 강의를 이어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 풀어보셨나요? 네,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겠습니다. The young lady on the stage smiled. 밑줄 친 on the stage가 the young lady인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형용사구가 되겠죠. 이걸 이해하고 the young lady on the stage를 전체 주어로 봐도 대세 지장은 없습니다. 간혹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형용사구, 부사구가 뭘 수식하는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요. 어순을 보고 단번에 찾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헷갈릴 때는 해석을 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위 문장의 경우 무대 위에 있는 젊은 여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단번에 형용사구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죠. The boy in the Korean restaurant. 한국 식당 안에 있는 그 남자는 danced to the music.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음악에 맞춰는 동사인 dance를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죠? 그 다음 문장에 from 서울은 앞에 새로운 영어 선생님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므로 형용사구가 되고 to our class는 왔다라는 동사를 수식하므로 부사구가 됩니다. 포인트 3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주어와 동사를 쉽게 못 찾도록 방해하는 수식어를 잘 발라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장을 자주 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굳이 수식어가 형용사구인지 부사구인지 따질 필요조차 없는 경지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럼 졸업이겠죠. 자, 이번 강의의 마지막 핵심 포인트 4를 보시죠. 유도부사에 주의하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문법에서 일형식을 공부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유도부사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온 대로 유도부사에는 there하고 here이 있습니다. 이 중 there이 어법시험에 자주 출제되곤 하는데요. 예문을 통해 유도부사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문장 두 개를 보시면 A dog is there. There is a dog. 둘 다 일형식 문장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해석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도부사라는 이름에서 눈치챌 수 있듯이 there의 품사는 부사입니다. 따라서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there이 문두에 튀어나가게 되면 두 번째 문장처럼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뒤바뀌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도치라고 읽었습니다. 도치된 유도부사 문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1번 문장과 달리 there이 문장 내에서 별다른 뜻을 갖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번 문장의 경우 해석 시에
부사인 there를 저게라고 해석해 주지만 이번 문장처럼 유도부사가 문두에 나온 경우 there 자체는 뜻을 뒤에 따라 나오는 비동사를 뭐뭇이 있다 라고만 해석해 주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또 다른 포인트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인데 수일치란 주어가 단수이면 동사 역시 단수 취급해야 되며 주어가 복수일 경우 복수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일치에 대해선 후반부 강의에 따로 다루도록 하고 다른 예문을 통해 유도부사가 쓰인 문장에 대한 감각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three students waiting for a bus. 유도부사인 there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주어가 three students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는 is가 아닌 are이 쓰였음을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문장 There will be no time for dinner. 이 문장 역시 도치가 이루어졌고 주어는 no time이 되며 동사는 will be가 되겠죠. 해석은 저녁 식사를 위한 시간은 따로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유도부사 here이 쓰인 문장인데 here 역시 문두에 쓰일 경우 주어와 동사, 도치를 유도할 뿐 별다른 뜻을 갖진 않습니다. 따라서 here comes the train 이라고 하면 기차가 들어온다 라고만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Y대생의 끌림영어 채널 에릭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